이번 시간에는 리만합과 중적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리만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정사각형 R은 0,2 곱하기 0,2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고 타원 포물면 Z는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 타원 포물면에 아래에 있는 그 입체의 부피를 근사값을 계산을 할 텐데 R을 이 영역이지요. 4개의 동일한 정사각형으로 나누고 RIJ의 오른쪽 위의 모서리를 표본점으로 선택을 해서 리만합을 계산해서 그 값으로 추정을 해라 그랬어요. 즉, 이 부피의 근사값을 리만합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영역이 한번 그려볼까요? XY 평면에서 X하고 Y가 X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움직여요. Y도 0부터 2까지 움직여요. 자, 그렇다면 R이라는 영역이 직사각형 영역이죠. 변이 X축, Y축하고 나란합니다. 이렇게 여기 직사각형 영역이 있어요. 이게 R이고, 그렇죠? 이 직사각형 영역을 4개로 나눕니다. 동일한 정사각형 4개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가로, 세로를 반반씩 나누면 되겠죠? 0부터 2까지 길이가 2이니까 길이가 1 되도록 나눠요. 그러면 x의 값은 0과 1과 2, 이 점에서 나눠지겠죠. y의 값도 반 나누면 0과 1과 2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x의 값을 둘로 나누고 y의 값을 둘로 나누니까 똑같이 이렇게 정사각형 4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 첫 번째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 두 번째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 세 번째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 네 번째 정사각형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럴 때 표본점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사각형에서 각 작은 정사각형 영역에서 오른쪽, 위쪽 모서리를 택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볼까요? 이 작은 정사각형 요 영역에서 오른쪽, 여기 1이 있는 곳이 오른쪽이겠죠? 위, 그러면 1이 있는 곳이 위쪽이겠죠. 오른쪽, 위쪽이니까 이 점, 1,1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R11이라고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이 작은 정사각형은 0, 1 곱하기 0, 1이 되겠죠? 오른쪽 위의 모서리는 1,1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 R12라는 작은 정사각형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0, 1 곱하기 1, 2라고 할까요? 그럼 0, 1 곱하기 1, 2는 여기죠. 위에, 왼쪽 위에. 이 작은 정사각형도 오른쪽 위 모서리를 선택해야 돼. 그렇다면 이 점입니다. 이 점의 좌표는 1,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 점은 1,1이었고요. 해서 두 번째 표본점 1,2를 선택했어요. 세 번째 정사각형 영역은 R21이라고 해볼까요? 1, 2 곱하기 0, 1 이렇게 줄까요? 그럼 1, 2 곱하기 0, 1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이죠. 이 정사각형의 오른쪽 위 모서리는 이 점입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위 모서리 점을 2,1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작은 정사각형을 R22라고 할까요? 여기는 1, 2 곱하기 1, 2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개 중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정사각형입니다. 이것의 오른쪽 위 모서리 점은 여기지요. 이 점의 좌표는 2,2네요. 이렇게 오른쪽 위 모서리 점 2,2를 이렇게 표본점으로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작은 정사각형 4개로 나뉘었고,
각각의 표본점은 1,1, 1,2, 2,1, 2,2 이렇게 되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리만 합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피의 근사값은 그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곱하고 그걸 4개 다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값은 1,1에서의 함수값, 이것하고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곱해요. 두 번째는 1,2에서의 함수값, 이것하고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곱해주고, 세 번째는 2,1에서의 함수값, 이것하고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곱해주고, 네 번째는 2,2에서의 함수값하고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곱하고 이걸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함수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z는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z가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이 z를 fxy 이변수 함수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1에서의 함수값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 1 대입하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16에서 3을 뺐으니까 13이 되고요. 작은 정사각형들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를 반씩 나눴으니까 이렇게 4개로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가 일식 되도록 이렇게 나뉘었어요. x가 0부터 1까지, 그리고 1부터 2까지, y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그렇게 해서 나눈 거니까 이 4개의 정사각형은 전부 가로 1, 세로 1 이런 길이를 갖죠. 그렇다면 넓이는 델 A, I, J 이건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넓이는 다 1이었어요. 이제 계산하면 돼요. 1,2에서의 함수값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 2 대입하면 이번에는 제곱한 게 4가 되니까 2 곱하면 8 해서 16에서 9를 뺀 거죠. 그렇다면 함수값은 7이 되고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고 그렇죠? 2,1에서의 함수값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1 대입해주면 2제곱해서 4 그럼 16-4 1은 제곱해도 1인데 2 곱하면 2 그건 마이너스 2 그래서 16-4-2 값은 함수값은 10이 되죠. 그리고 그 넓이 작은 정사각형 넓이는 1이죠. 똑같이 가로 세로 1이니까 마지막으로 2,2에서의 함수값 계산하면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1 대입하면 됩니다. 제곱해서 16-4 그렇죠? y에다가 2 대입하면 제곱해서 4, 2 곱하면 8 해서 마이너스 8 그렇죠? 그래서 16-12니까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함수값은 4가 되고 작은 사각형 넓이는 1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계산하면 됩니다. 1은 곱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건 필요 없고 이 값들만 더하면 되니까 13 플러스 7 플러스 10 플러스 4 다 더하면 34가 되겠네요. 그렇죠? 해서 근사값은 34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곡면을 그려보면 우리 타원 포물면 그려봤었죠. 주어진 식이 z가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에요. 역시 우리 등위 곡선을 가지고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연습해 보세요. 이 값을 k라고 두고 정리하면 각각 모양이 타원 모양이 되는 그런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연습해 보세요. 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16에서 제곱을 빼준 거니까 0 이상인 걸 빼줬으니까 가장 큰 값이 16이겠죠? 그렇죠?
여기 16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타원 포물면이에요. 해서 이 값을 이렇게 xy 평면에 나란한 z는 k라는 평면으로 쳐주면 그때마다 타원이 생기죠. 그렇죠? 모양마다 이렇게 타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타원이 생길 텐데 그 모양이 이 옆에 선이 이렇게 포물선이니까 타원, 포물면이다 이렇게 부른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이 포물면, 타원 포물면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이 큰 정사각형 0,2 곱하기 0,2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입체, 그 입체의 부피의 근사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지워보고 다시 한번 공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면이 대충 어떻게 생겼다라고 그렸는데 XY 평면으로 한번 쳐볼게요. 해서 XY 평면으로 치면 여기 Z는 16일 때 가장 큰 값이고 이렇게 XY 평면을 만날 텐데 16Z가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 XY 평면은 Z가 0인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16 이런 식을 갖는 타원이 생기죠. 16으로 나눠주면 16은 4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2 하면 8분의 1이니까 8은 루트 8의 제곱, 루트 8의 제곱분의 y제곱 이 값이 1이다. 이런 타원이 되지요. 4하고 루트 8을 비교하면 4는 루트 16이니까 4가 더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x축 이쪽이 장축이죠. 그렇죠? x축이 장축이 되는 그런 타원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XY 평면 만나는 곳에 이렇게 타원 모양이 생길 텐데 여기 만나는 곳이 X축으로 가장 멀리 4까지 가는 거고 Y축으로는 루트 8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X, Y, Z가 전부 0보다 큰 쪽에 있는 모양만 그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0, 2 곱하기 0, 2라는 것은 여기 4니까 2는 이쯤 있겠네요. 루트 8보다도 2가 작아요. 루트 8은 2 루트 2니까. 그럼 2, Y쪽에 2도 루트 8보다 안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0, 2 곱하기 0, 2는 이렇게 정사각형 영역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이 타원 포물면 Z는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것 아래에 있으면서 이 작은 정사각형 위에 있는 그런 입체다라는 것은 여기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쏘아 올려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자,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타원 포물면을 이렇게 만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입체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렇죠? 이 입체의 부피를 이제 뒤에서는 구해볼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은 리만 합을 이용해서 그 근사값을 계산한 거예요. 부피의 근사값. 그 근사값이 34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이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여기 0,2 곱하기 0,2를 이걸 r이라고 하면 앞에서 배운 대로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을 dA 이렇게 중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뒤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적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4번 볼까요? 다음 반복적분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x제곱 y, dy, dx 이런 값이고 두 번째는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제곱 y dx dy 이런 값이에요. 첫 번째 것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그리고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x제곱 y dy dx 이렇게 순서를 줬어요. 그럼 이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적분이 있죠. 범위가 0부터 3까지고 그런데 이쪽 바깥쪽에는 dx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0부터 3까지라는 것은 x의 범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적분이 있어요.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안쪽에는 dy가 있어요. 그렇다면 1부터 2까지 범위라는 것은 y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x제곱 y라는 함수는 이변수 함수 fxy, p적분 함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p적분 함수를 적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x가 0부터 3까지니까 0, 3 곱하기 y가 1부터 2까지니까 1, 2 이런 영역이 r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분은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주어진 함수 x제곱 y dA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앞에서 배운 대로 안쪽에 있는 적분을 먼저 합니다. 그렇다면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x제곱 y dy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안쪽을 먼저. 근데 안쪽에 dy라고 되어 있으니까 y로 적분하는 겁니다. y로 적분할 때는 y만 변수 취급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x제곱 y를 y만 변수 취급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x제곱은 상수 취급돼요. 그러니까 적분할 때처럼 곱해진 상수 x제곱은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y를 적분하면 돼요. 예, 그렇다면 y를 y로 적분한 값은 2분의 y제곱이죠. 그렇죠? 2분의 y제곱을 y로 편미분하면 y가 되니까 자, 그러면 적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안쪽 적분의 값은 2분의 x제곱 y제곱. 근데 범위는 y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무엇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두면 헷갈리지 않고 답을 낼 수 있습니다. y가 1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y라고 되어 있는 값에 2를 대입한 것에서 1을 대입한 걸 빼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y제곱만 계산이 되면 되죠. 나머지는 그냥 곱하면 됩니다. 2분의 x제곱은. 그렇죠? 그렇다면 2를 대입해서 제곱하면 4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제곱하면 1, 4에서 1을 빼주면 3.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상수 역할을 하는 2분의 x제곱하고 결과 3을 곱하면 돼요. 해서 그 정적분의 값은 2분의 3x제곱.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적분이 또 남았어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2분의 3x제곱 dx. 어려운 거 없죠? 이제 x로 적분합니다. x만 변수. 예, 그렇다면 3x제곱 하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2분의 1은 그냥 곱해주면 되지요. 3x제곱은 적분하면 x의 3승이지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니까 적분한 값은 2분의 x 3승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x가 0부터 3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x에 3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3 대입하면 3의 3승 27, 0을 대입하면 0의 3승 0이지요. 빼주면 27.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곱하면 2분의 27.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걸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x하고 y하고 적분하는 순서를 바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적분 순서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뒤에서 적분 순서 변경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에서 적분 순서를 변경하면 x의 값, y의 값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안쪽, 바깥쪽 순서만 바뀝니다. 그 범위가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반 영역에서는 순서를 바꾸면 그 범위가 바뀝니다. 그건 뒤에 가서 배우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적분을 계산해 볼까요?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제곱 y dx dy. 자, 그럼 이번에는 안쪽에 x의 적분이 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만 변수 취급해서 적분합니다. x제곱 y. y는 상수니까 그냥 곱하고 x제곱은 적분하면
3분의 x 3승. 그렇죠? y 상수 역할을 하는 거 그냥 곱해주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x가 움직였는데 x의 범위는 0부터 3까지예요. x에 0과 3을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3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걸 빼주면 돼요. 3 대입하면 3의 3승 27, 0 대입하면 0의 3승 0, 빼주면 27.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3분의 y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3분의 y하고 27을 이제 갖다 곱하면 네, 9y가 되지요. 해서 우리가 얻은 값은 9y.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결과를 이제 바깥쪽 적분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dy 계산을 하면 됩니다. y만 변수예요. y로 적분합니다. y를 y로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상수근은 그냥 곱하고 어렵지 않죠? y가 1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y는 1부터 2까지. 그럼 2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것 빼주면 되고 2 대입하면 제곱해서 4, 1 대입하면 제곱해서 1, 빼주면 3. 거기다가 2분의 9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하기 2분의 9 해주면 2분의 27. 어렵지 않죠? 같은 값이 나왔죠? 당연히 같은 적분이었으니까 순서 바꿨다고 다른 값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예, 해서 뒤에서 일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중적분 계산할 때 순서를 바꿨는데 값이 달라졌다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볼까요? 예, R이라는 영역을 실평면의 XY 점들의 집합인데 X는 0부터 2까지, Y는 1부터 2까지 움직인다 그랬어요. 곱하기로 써볼까요? 예, X는 0부터 2까지 곱하기 Y는 1부터 2까지 0, 2 곱하기 1,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럴 때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x-3y제곱 da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예, 마찬가지. 예, 여기 보니까 이 영역이 직사각형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순서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정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근데 편한 것을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런데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x도 있고 y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순서에 뭐 특별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정말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x-3y제곱 dA 이 값을 이제 순서대로 결정해 볼까요? x 먼저 있으니까 바깥쪽에 놔 볼게요.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dx 예, 이렇게 변수 맞춰 주셔야 됩니다. 범위 쓰고 그럼 안쪽에는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그렇다면 안쪽 적분은 dy 그렇죠? 예, 이제 x-3y제곱을 적분해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안쪽 적분 먼저 할 텐데 dy니까 y만 변수. 그럼 x는 상수 취급합니다. 상수니까 y로 적분하면 그냥 곱하면 되죠. xy. 그렇죠? 자, 그럼 뒤에 마이너스하고 3y제곱은 y로 적분할 거예요. 그럼 적분하면 y의 3승이죠. 해서 xy 마이너스 y의 3승. 그렇죠? 자, 그러면 안쪽은 y가 움직인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y가 1부터 2까지 써주고요. y라고 된 곳에다가 2를 대입한 것에서 2를 대입한 것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xy 하는 값은 y에 2 대입하면 2, 1 대입하면 1 빼줄 거니까 그 차는 1. 그렇다면 앞에 x가 곱해져 있으니까 1 곱하기 x, x지요. 두 번째 마이너스하고 y 3승에 2를 대입하면 8, 3승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의 3승 1, 그 차는 7.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7. 해서 x 마이너스 7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결과를 바깥쪽 적분해야 돼요.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dx. 그렇죠? 그렇다면 x 적분합니다.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7 적분하면 7x, 부호는 마이너스 다 됐죠? x는 0부터 2까지. 그렇다면 2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2 대입하면 앞에 2분의 1은 곱해져 있었고 2 제곱해서 4 마이너스 0 제곱하면 0. 그렇죠? 예. 마이너스 7 곱하기 2 대입한 건 2, 0 대입한 건 0.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2 마이너스 14 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0을 대입한 것은 제곱이나 1승이나 다 0이니까 사실은 계산할 필요가 없었죠. 0 대입한 건 다 0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2 대입한 것만 계산한 거나 똑같아요. 마이너스 12가 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 끝나면 이거 순서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이 시간 끝나면 그것을 적분 순서 변경 이라고 부릅니다. 적분 순서 변경.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6번 볼까요? R이 1, 2 곱하기 0 파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y sin xy dA 이걸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직사각형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줘도 그 범위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y sin xy dA 하는 것을 정하는 방법이 x의 값은 1부터 2까지고 y의 값은 0부터 파이까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처럼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dy 이렇게 주고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dx 이렇게 주고 y 곱하기 sin xy를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바꿔도 되겠죠.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이게 바깥쪽으로 가면 x의 범위니까 dx 이렇게 주고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dy 이렇게 주고 그리고 적분할 함수 y sin xy 이렇게 적분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이 값을 계산해 보세요. 실제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1학기 때 배웠던 그 적분 기술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안쪽을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sin 함수가 있죠. 그 안에 변수 y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y로 적분을 해야 되니까 함수 취급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또 y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어떤 모양이냐 인티그럴 x sin x dx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모양을 계산하려고 하면 x도 함수고 sin x도 함수고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썼나요? 부분적분이라는 기술을 썼죠. 나중에 이 부분적분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이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미리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학기 때 배웠는데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주어진 적분 영역이 직사각형 영역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부분적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이런 선택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영역일 때에도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어떤 모양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쪽 바깥쪽 적분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y를 두니까 y도 함수, sin xy도 함수. 그래서 이걸 적분하려고 하면 부분 적분 기술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순서를 바꿔보세요. 순서를 바꿔서 바깥쪽에 y를 두고 안쪽에 x를 두면 안쪽에 있는 적분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젠 x만 변수 취급할 거니까 y는 그냥 상수 취급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이렇게 놓고 안쪽에 있는 적분을 먼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티그럴 3 sin x dx 이렇게 생긴 모양을 적분하는 것하고 같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먼저 계산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는 안쪽에 x를 선택한다. 예, 이걸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적분할까요? 예, 안쪽에 x를 선택했으니까 x만 변수로. 그렇죠? 그렇다면 sin 하는 걸 적분해 주면 됩니다. y는 그냥 상수 취급하니까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 sin 어쩌고 하는 것을 적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분해서 sin 되는 걸 찾을 거니까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해야 플러스 사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될 텐데 어쩌고는 똑같이 써야 되고 이제 계수를 맞추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코사인 xy를 편미분해서 계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x로 편미분할 거니까 그렇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해서 앞에 마이너스 없어질 거고 사인으로 바뀌었을 거고 어쩌고 그대로 있을 거고 그렇죠? 끝나지 않고 어쩌고를 편미분해서 곱한 값이 y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xy를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 x로 편미분하면 이렇게 x로 편미분하면 그냥 y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계수 조작하는 거 없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시 함수는 마이너스 y 코사인 xy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y 이렇게 됩니다. 예, y 요건 그대로 곱해두면 되는데 예, 곱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예, 여기 y분의 1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면 원시 함수는 없어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y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원시함수를 찾았으니까 이제 x의 범위 만들어주면 되죠. 1부터 2까지네요. 그렇죠? 해서 x는 1부터 2까지 대입해 주시고요. 2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주면 돼요. 그렇죠? 2 대입하면 여기가 2y, 1 대입하면 1y니까 그냥 y. 그렇죠? x에 1 대입한 걸 뺄 거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1 대입한 거에서 플러스, 2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써주면 됩니다. 바깥쪽의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dy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1 대입한 거 플러스로 먼저 쓸 거니까 코사인 y. 그렇죠? 2 대입한 건 마이너스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2y.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바깥쪽 적분을 합니다. y로 적분해요. 예, y만 변수지요. 코사인 y 적분하면 사인 y지요. 코사인 2y 마찬가지입니다. 예,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니까 사인 어쩌고 그렇죠? 사인 2y 맞춰놓고 예, 미분해서 2y 미분하면 2예요. 2가 나가서 곱해져야 되니까 나가서 곱해져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1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앞에 2분의 1이 기다리고 있어야 2가 나가서 곱해져서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시 함수는 sin y 마이너스 2분의 sin 2y.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럼 다 됐네요. y에다가 파이 대입한 거에서 y에 0 대입한 걸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파이를 대입하면 sin 파이 0이죠. 여기 파이 대입하면 sin 2파이 0이죠. 그렇다면 파이 대입하면 다 0이죠. 0 대입하면 sin 0, 0이죠. 여기 대입해도 0 대입하면 2 곱해도 0이니까 sin 0, 0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0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예, 피적분 함수에 따라서 어떤 변수를 안쪽에 두고 내가 중적분을 할 건가라는 걸 예,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 예, 쉽게 결정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해서 가능하면 상수 취급되는 것이 많게끔 변수를 정해주면 돼요. 안쪽 변수를.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